다들 차 한잔 하셨습니까? 네. 그 황금알 농법을 개발하게 된 것은 이 식물의 관의 구조와 우리 사람을 모르고 제가 농사 지었다만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지상부와 지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원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부라는 거예요. 뿌리는 구자로 나왔습니다. 이 고구마 하나를 예시를 들어 그러는데 제가 이게 황금을 놓고 단감에서 개발했어요. 단감을 농사지으면 제가 제일 꼴찌예요. 이번은 1등. 이번은 1등인데 꼴찌예요. 올해는 이걸 해가지고 1등 할 거다 해보면 또 꼴찌. 저걸 해보면 또 꼴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찾아내고 보니까 이 식물이 과채를 이 작물들이 뿌리가 많이 없어서 대충 자라버려요. 그래서 그 책자에 보면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4대 공식 자체를 개발했어요. 이게 아예. 그러면 잎의 행동과 가지의 행동에 따라서 나눠버리면 작물이 자라는 걸 기본 베이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자랐던 거는 동일해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감나무 가지만 보고 잎을 안 붙였으니까 동일해요. 근데 잎을 붙이고 보면 달라요. 요 센티미터가 달라요. 요거는 15cm고 요거는 25cm가 나오고 얘는 2번가 있는 거 요거는 10cm가 되고 요거는 20cm가 돼요. 근데 얘는 15cm가 되고 25cm가 되고 8cm 16cm 요 잎의 마디도 동일한 6번째, 7번째 잎이라는 거예요. 가지마다 한 나무에서도 이 제각각이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얘는 혼재가 안 돼요. 얘는 혼재가 될 수 있으나 얘는 혼재가 안 돼요. 왜 혼재가 안 되냐면 얘는 힘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무 전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잎은 크게 만들어서나 잎이 폭이 좁아서 단감이 열면 잎의 크기에 따라서 넓이는 늘으나 높이가 낮다. 넓이가 늘으나 높이가 낮다. 그럼 얘는 동일한 센티미터라는 거죠. 1번에 있는 거는 이 감은 넓이도 늘고 높이도 높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잎의 넓이와 잎의 크기는 괌의 행방향에 해당하고 가지 굵기와 잎 두께는 높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2번, 1번, 3번, 4번 이렇게 표를 정해서 개발해 놓으면 이 언어에 이 식물 4대 공식 단감 언어를 개발해 놓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농사진 걸 여기다 탁 갖다 대면 대입을 시키면 내 가수원에 어떤 부위 잘못됐다는 게 딱 풀려요. 이 언어는 한 4종류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단감, 딸기, 애호박, 청양고추, 고추까지 4가지를 언어를 개발해놨어요. 이 실질적인 언어를 개발해놓으면 요거는 잎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감의 넓이는 좀 작고 높이는 높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감이 전정하고 비를 좀 얹혀주면 늦게 해서 이렇게 자라가 감의 요 모양을 만들 수는 1번 모양은 잘 못 만들게 돼 있어요. 1번 모양을 감을 만들려면 옆면 시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이거는 1번으로 만들기 쉬워요. 초반에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옆면 시비 해놓으면 그 뒤는 알아서 커요. 뿌리에 비료량이 많기 때문에 나무도 굵고 요 시기에만 잎만 캐해주면 지알아서 커요. 얘는 처음부터 땡기는 거고 얘들은 영향이 딱 없어진 거예요. 얘는 5월 초부터 옆면 시비를 해주면 돼요. 얘는 초반에 잎은 컸으나
잎의 살이 약하고 가지 가늘어져. 근데 얘는 좀 구제불능이 뿌리도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살려내려고 하면 연면심이 해수를 더 많이 해줘야 돼. 맹물 뿌리고 연면심 맹물 뿌리고 그러면 잎이 두꺼워져 가지고 뿌리를 만들어 가지고 얘도 바뀌어요. 우리가 재배하는 과실수들이 동일하게 비료줘도 안 자라는 놈이 있어요. 나무도 동일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체에 비해 가지고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 되면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다 나요. 근데 가지가 났다고 해서 에너지가 갔냐면 달라요. 그 잎의 두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해도 대충 살아가지고 열매맺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정상적으로 생산량을 넓히자면 1번에 가까워. 그럼 얘는 초기부터 잎을 키우려면 그 뿌리의 함수량도 늘려야 되고 지상부의 몸통에도 함수량을 늘려야 돼. 목매십이 연매십에서 이 몸통을 늘려야 돼. 그러면 잎이 태어나자마자 잎에도 영향을 줘서 잎이 태어났을 때 이 잎이 태어났을 때 초기에 생장점이 자기 성장판이 열려있다 그러죠. 그때는 여기에 영향을 주면 직접 먹고 살이 쪄서 바로 자라요. 감 같은 거 처음 잎이 태어날 때 오므리가 나와요. 영양이 다 썩고 나면 펴져요. 연면시면 다시 오므려요. 이렇게 오므려진다는 거예요. 오므려진 거는 다시 잎이 두껍기 때문에 더 커요. 이 동작을 몇 번 하면 잎이 충분히 이렇게 키워내줍니다. 농사를 30몇 년 지면서 요 완결판 낼 때까지 30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잎의 행동을 자유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서 이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식물 언어를 만들려면 누구든지 편리하겠죠. 공식을 만들려면. 더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이 공식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감은 이렇게 4대 공식을 이렇게 개발해놨는데 알기는 또 이와 달라요. 잎의 크기당 센티미터로 나눠가지고 개발해놨거든요. 열매 개수가 있다는 거. 애호박도 마찬가지고 청양고추도 마찬가지. 이런 언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작물을 키우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언어를 개발해놓으면 편리성을 알 수 있는데 이 작물들을 보면 요 두 개들은 뿌리가 약해 없어요. 가지가 일자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후반에 뿌리 나는 시기에 5, 6월 달에 힘이 안 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럼 얘들은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솟았다. 그 작물들도 힘이 없어지고 잎이 약해지면 그때부터는 뿌리가 희약해지고 있다. 잎이 얇아서 노화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지상부에 열매가 많이 열려서 뿌리에서 출발해 올라간 영양소가 과실로 들어가고 잎이 못 먹으면 잎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뿌리가 없어져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언어를 개발해낸 건 이 언어에다가 4대 공식 언어에다가 과실 나무에 가서 딱 대입을 하면 딱 답이 나와요. 어디가 잘못됐냐. 요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한 게 요게 황금농법 4대 공식을 개발하면서 언어를 만들어요. 그 식물 언어에다가 대입을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돼서 진단이 가능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사 잘 지었나 그러면 몇 번이다 그러면 다 딱 나오겠죠. 근데 요게 언어를 개발할 때하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 달라지는 건 설탕을 쓰면 요 키가 조금 2cm 줄어버렸죠. 설탕량을 연면시비 해버리니까 요 절반도 죽지만은 잎의 길이도 약간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요 언어가 지금 좀 문제가 됐어요. 설탕 안 쓸 때는 요 언어가 맞는데 설탕을 사용해서 연면시비라는 게 여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최초 개발한 언어는 역시 그 하나의 학술적 값어치나 우리 농민들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설탕을 연면시비할 때요. 예. 딴 그 농약이나 뭐에다 섞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설탕만 따라주기 어려우니까. 같이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게 이렇게 됐으면 이거 단감에는 이렇게 개발했는데 딸기에는 또 달리 개발했죠. 이 딸기는 잎의 넓이를 cm 해야 돼. 단감도 이렇게 맞춰 잎이 길이가 길다고 해서 저 과일이 큰 건 아닌데 이 자식이고 이 폭이 정해져 있어요. 이 폭이 요건 야이고 요건 살이 쪄 있다. 요 두 개는 그런 것처럼 딸기는 요 넓이를 쟀을 때 요 넓이가 꽃대가 올라왔을 때 요 잎의 센티미터라는 거예요. 요 잎 센티미터 15cm 그 다음에 12cm 9cm 6cm 이렇게 나눠놨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 네 가지를 척도로 나누면 딸기 밭에 가서 딸기 잎을 센티미터로 꽃핀자리 잎을 센티미터 재면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자들이 척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제가 실제로 잎이가 잎 센티미터가 어디에 나와 있을 때 사진이 저 얼굴을 가리고 딸기 잎이에요. 근데 요 잎 자루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설탕을 줄이면 돼요. 설탕은 혈식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요렇게 할 때는 요거는 딸기를 1cm당 한 개를 따면 15개를 따고 1.5cm 따면 10개를 따라 딸기를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 놨죠. 요거는 8개, 6개, 4개 상품을 올리려면 그럼 12개, 8개, 6개, 4개, 요게 4개, 8개, 9개, 6개. 이렇게 언어를 개발해 놓으면 이 언어에다가 맞추면 우리가 딸기 열 개수도 이미 다 한다는 거예요. 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놔버리면 요 공식을 갖다 딸기표에 가져가서 몇 개를 열릴 것인지 이미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식물 언어를 개발해버리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조정일을 보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이제 그 떡잎 관리의 중요성에 이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걸 소나무에다 적용을 하다 보면 소나무가 이제 연초에 세입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원리나 저 원리가 같이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소나무가 쉐입이 태어날 때 그것도 연면식에 살을 짜고 피어버리면 그거 살을 짜버리면 잎의 크기는 그 양을 흡수량이고 잎을 살을 짜서 지속적으로 영양을 이동시켜서 뿌리까지 만들면 가지 모양이 강해져요. 거기까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 소나무 옮겼을 때 죽는 원인도 요 원칙을 알면 알 수 있어요. 그 이동량하고 비례하면 나무들이 그 이식을 해보면 그 좀 희발이 없는 나무, 힘 없는 나무들은 결국 뿌리가 없죠. 그 원인은 잎이 얇아서 그렇다. 이제 이해됩니까? 예. 그런 나무는 이식을 하면 잘 죽어요. 근데 그 나무도 안 죽게 하려면 연면시비를 해보면 안 죽어요. 아주 편리해요. 연면시비가 지상부에서 이동한 거와 지하부에서 이동한 이 나무 형태인데 지상부 거는 지하부로 없고 지상부 지하에 가거든요. 이 회전율이라는 거거든요. 그 회전에 늘어나자면 수분이 꼭 필요하고 그 함수량이 이동량이라는 거예요. 그 소나무 언제 죽느냐면 비가 많이 오면 더 많이 죽어요. 큰 나무 옮겨놨는데 그 비가 오면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죽어요. 그 적당한 수분이 있으면 잘 괜찮은데 마늘밭에 스프링클러가 물을 돌린 거하고 골물을 준 거하고 두 개를 보면 스프링클러 돌린 게 마늘이 작아요. 단감밭에 봄에는 스프링클러도 잎이 크고 좋아요.
가을에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있으면 감이 작아져버려. 잎이 살이 빠져버려. 그 잎이 살이 빠지냐 살이 찌냐 그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마늘 밭 때는 절대 스프링클러 하면 마늘 알이 자르는 게 안 되네. 아니죠. 스프링클러 돌리기 전날 연면십이 됐구만 배가 돼. 영양을 조금 배가 돼. 황금을 얹고 가는 젊은 사람들은 마늘밭에 비 오기 전에 살 빠진다고 다 연면십해. 비 오는 날 놀아도 비 오기 전날 꼭 해요. 그 마늘이 커지겠죠. 제가 가르치니 마늘밭에 마늘 비 오면 마늘 이파리 살 빠진다. 연면십해. 이제 잘 알아들어요. 비 오면 이파리가 잘 자라고 좋다. 살 빠지. 이동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이동량을 다시 에너지화 하는 것은 생산량을 비례하는 거예요. 요번 시간에는 질문하는 걸로. 무조건 비만 왔다면 모든 작물을 무조건 연면식 해야 돼.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쁠 수도 있어요. 연면식하면 그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잎이 살이 찌는데 연면식했고 비었고 여기 싹 이동해가 다시 딱 들어 보면 탁 터져. 영양이 많은 거는 고추는 고추도 저 잎이 두꺼운데 연면식은 터져버려. 그러니까 갈라질 거야.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갈라지는 것보다는 그 좋아지는 방이 많겠죠. 이게 작물들이 이게 단감나무나 이런 감나무들은 뿌리 껍질이 얇아요. 뿌리 껍질이 두꺼운 작물들이 잘 자라요. 호두, 뭐 복숭아, 뭐 그 자두, 뭐 살구. 근데 매실은 껍질이 얇아요. 뿌리 껍질. 그 뿌리 껍질이 두껍냐 얇냐 따라서 식물의 지상부의 그 생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더 다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뿌리의 껍질이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포도예요. 포도. 예, 이제 앞으로 한 15일 있으면 수확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도 지금 연면식에 해놓으면 좋다는 겁니다. 잎 두께를 보고 잎 두께를 만져봤을 때 잎 두께가 얇으면 지금 해주는 게 홀랐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1번에 해당하는데 꽃핀자리 잎이 작으면 포도 알의 종방형 길이가 짧아요. 근데 포도순이 나올 때 피부에다가 맹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몸뚱이 영양도 주고 잎이 나올 때 연면식이라 해가지고 포도 송이 달리 앞쪽이 좌우로 잎을 키워나오면 포도 알알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포도 익을 때 안 터지는데 요게 잘 잎이 작은 상태에서 뒤에 새순이 나가 크면 비 올 때는 터져버려요. 몇 년 전에 비 많이 올 때 포도, 영동 포도 다 터졌죠. 그거는 그 꽃핀자리 잎의 크게 작다는 거예요. 종방경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도 같은 거는 기술을 가르치니까 약 40%까지 점수되더라는 거예요. 생산량에서 돈에서 상점수가 아니고 생산 질량에서 40% 점수예요. 황금 오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습득을 하면 55%까지 점수가 가능합니다. 55%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55%는 식물의 행동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요 체리하고 과수 요거들 좀 많이 안 했는데 이 과수들은 보면 신초의 길이가 이 신초의 길이를 줄이면 좋은데 신초는 줄여버리면 칼슘이나 인산이나 카리가 줄여버리면 규산이 좀 멈춰요. 잎이 멈춰버리면 과실의 크기가 줄어져 버리는데 요걸 설탕으로 줄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은 연면십이 영양을 넣고 연면십에다가 영양을 주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설탕을 쓰면 돼. 요 설탕량이 1kg가 약하다. 1kg는 물 20리터에 40g은 약하다.
자기 정량이 맞다. 또박또박 잎의 사이즈도. 그러나 웃자름은 없어요. 40을 쓰면 이 40g은 40g 기본 60g을 쓰면 한 마리에 60g을 쓰면 좀 줄여요. 절간이 마늘도 줄고 다 줄여요. 근데 80g을 쓰면 마늘 같은 거 멈춰요. 마늘이 이렇게 착착착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120g을 쓰면 마늘 아예 달라붙어요. 쫑 길이도 딱 달라붙어요. 주화 개수도 줄여요. 요거는. 근데 120g을 쓰면 과수에는 좋다는 거예요. 잎이 달라붙고 잎은 넓이는 넓으나 잎 길이도 짧고. 근데 요렇게 하는 게 기법으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요 설탕이 성장만 땡기고 하느냐 아니 생시키는 거 같이 돼요. 문제는 과수에 어떤 방법을 하냐면 단감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파리 한 장 여기 있고 난 뒤에 요 다음부터는 꽃는 분할시켜버려요. 그럼 지상부는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꽃는 분할시켜 아래에서 올라가요. 과거에서는 다 자라고 멈추고 난 다음에 꽃눈이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꿨어요. 밑에도 만들어 올라가요. 반대로 짝이에요. 위에는 자라고 있더라도 먼저 태어난 잎을 단단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꽃눈을 분할시키죠. 이제 한 단계 높은 농법이 새로 나왔어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농법은 어떤 새로운 사람에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확산 속도도 빠르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한테 물어보겠죠. 신뢰도가 제일 높은 데에 물어볼게요. 이제는 어떤 정보든지 이제 빨리 흡수되고 빠르다는 거예요. 저기 베트남과 한국에 있어요. 제가 심은 지 3년차 되는데 요즘 베트남 보니까 그냥 유령한 거 찢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열매가 별로 안 내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설탕물 좀 지지지. 그럼 어지간하면 달려. 이 술 같은 건 같이 안 넣어도 되나요? 조금 잡아주시고 너무 짜라면 힘이 약해져. 너무 짜르면 예. 지금 생강 같은 경우에요. 예. 생강은 이제 이렇게 한 대구이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예. 근데 설탕을 줬을 때는 그 절간이 이렇게 좀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데 예. 새로 나오는 순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안 줘요. 그 생강이 이렇게 계속 자라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자라나는데 그럼 자라나가자면 이 에너지가 여기에서 잎이 자라가 나가고 있다면 이 에너지가 자꾸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잎에서 내려오는 양을 늘려야 돼요. 지금 생강의 재배를 갖다가 서산 쪽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 서산에 두둑을 잘 만들어 놓고 볏짚을 깔아놓은 거는 뭐 해가지고 수분량이 너무 낮아요. 함수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생강이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안 된다. 회원에 따라서 생강 심은 두둑의 수분량이 올해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래서 생강이 뜸벅뜸벅 올라와요. 띄엄띄엄 올라온다. 얘들이 올라오면서 자기 종부를 달고 올라오기 때문에 잎이 나 있더라도 요게 있어 요 뿌리가 나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잖아요. 요게 그러면 여기에서 잎에 영향을 줘가지고 종부의 영향을 안 먹게 힘을 강하게 만들면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 발달해가지고 더 빨리 떠요. 잎의 영양은 상당히 충분하게 줘야 돼요. 비료량도 적더라는 거죠. 조사해 보니까. 지금 생강을 심으면서 50평에 이것도 약 한 50kg 정도 비료 줘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지금 계속 네. 비료 시비량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비료가 아닌 탭이나 유박 이런 쪽으로 뭐 그 양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친환경으로 한다면 그 비료분만큼 에너지는 활용해야 되는데 뭐 퇴비를 갖다 확 쌓아놓고 거기다 측정해 보니까 이시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 생산량은 그 먹은 양에 비례하니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살은 양의 그 산물이라는 거예요. 다 나타나잖아요. 그 조사해 보면 현재를 보고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작물을 뽑아보고 하면 그 다음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어떤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현재를 보고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현재 작물을 보고 과거를 모르고 현재만 앞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 뻥일 수 있죠. 저도 뻥을 치지만 더 뻥치는 거예요. 작물은 자라온 게 다 몸속에 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고 과거를 다 알아요. 과거를 알고 다시 미래를 바꾸지. 그래야만이 정확한 지도가 되는 거죠. 생산량이 비례하는 겁니다. 지금 비료를 안 쓰고 재배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에 맞는 영양 물질을 여러 방법으로 시험하셔서 응용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하우스에 포도나무가 이래 심는데 여기는 밑에 벼농사를 지어요. 언덕이 높아. 이 집에서 트랙터가 비료를 뿌리면 언덕에 들어가겠죠. 이쪽에 있는 포도나무 잘 커요. 이쪽 포도나무 잘 돼. 요 안에 있는 포도는 비리비리해 마탱이가 갔어. 그러면 얘가 뭐 먹겠습니까? 요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친환경 맞죠? 얘가 뭐 먹었냐고? 비료 먹었죠? 제일 좋아. 송이도 좋고 비료 먹은 포도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어떤 에너지를 먹어야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안 먹고 우리가 포도나무 앞에 가서 절을 아무리 해도 포도나무 안 자란다. 식물이 자라려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절을 하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작물이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화학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탭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친환경으로.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기가 최고 가까운 걸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가까운 거 에너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허용하는 우리 법적 제약을 안 받는 농법에서는 우리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되죠. 안 돼. 5%도 안 될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장성은 우리가 좀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자재도 개발되어 있는 게 좀 적겠습니까? 하거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습득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거만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요번 시간에 질문을 좀 빨리 마치면 저 있을 때 질문은 제가 감자도 같이 좀 적용을 하면 될까요? 감자는 처음부터 다 미성작물이에요. 술이 났을 때, 예? 감자 술이 이렇게 났을 때 맞습니다. 연매시기로. 예. 그거는 생강이나 동이라기 때문에 요는 나무들이랑 동이 돼요. 잎이 태어났을 때 연면시비 해주면 배가 되게 힘이 강해져요. 그럼 감자는 강하게 키우면서 연면시비 연수에다가 설탕만 섞어주면 아주 잘 달려요. 이게 설탕이 양이 많이 들어가면 현식 기능도 같이 부합돼요.
형식 기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자가 자라면서 알이 크게 돼 있어요. 작게 자라. 지금 제가 저기 고구마에 예, 연면 시비를 두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설탕도 제가 500ml 기준으로 해서 제가 2kg 정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괜찮은지. 좋습니다. 형식 기능이 이 고구마는 형식 기능을 상당히 강화돼야 되는 종류거든요. 이 고구마는 형식 기능 강화시켜야 돼요. 그 잎에 있는 연소를 그 형식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좋아요. 500에다 3kg를 먹대. 작물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늘 같은 건 일부 장에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고구마를 억제시키자는 데는 좋은 거고요. 더 써도 된다는 양은. 설탕을 5kg 쓴다고 다 죽진 아니니까. 물 500에 3kg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3kg여도 괜찮아요. 5kg여도 괜찮아요. 다 죽진 않아요. 설탕은 잘 안 타죽어요. 근데 염화가리를 5kg 쓰면 잎이 약간 고실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연마가리 연면 잡을 때 설탕 같이 섞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킬로 수만 맞추면. 염화가리도 몇 킬로까지는 괜찮아요. 북한 안에도 설탕 몇몇십이 됩니까? 난 그 주거든 벌떡이나. 사람도 생식기는 강아지니까 그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사람이 이게 식물은 비료량에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은 pH를 보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손가락에 방울을 다 따가지고 pH를 맞춰가지고 이 pH가 5.8 정도로 맞추면 안 먹어도 힘쓸 거예요. 그 시기 안 먹어도. 이게 사람은 혈액의 흐름의 그걸 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심리적으로. 그러면 요 식물은 비료량만 맞추라 그러는데 사람은 왜 pH로 맞춰라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세히 조직을 보는 것 같으면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만지면 뜨끈뜨끈해. 이거는 입을 안 덮어도 해. 그럼 회전율이라는 거죠. 이 도는 회전율. 회전율이 더딘 거는 산도 차이라는 거예요. 물질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먹었을 때 기운이 펄펄하는 건 회전율이에요. 그 pH를 맞추면 요 정도. 젖소가 아주 우량이 좋게 나오는 거 5.8의 혈액 속에 pH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사람은 요 pH를 맞추려고 하면 먹는 음식으로 맞춰야 되겠죠. 음식하고 요 사람도 이게 하여튼 어찌 보면 재미나게 풀릴 것 같아요. 내 pH에 비례해가지고 어떤 당을 갖다가 pH, 사람의 몸 pH 내가 5.3이다. 그럼 이 사람은 pH를 얼마나 알칼리를 끌어내야 되겠죠. 위로 5.8을 올리려면 어떤 요 당에다가 이 사람 집어야 되겠죠. 찜질방 이어갖고 땀을 쫙 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분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분을 여기 집어넣고 그럼 좀 먹이고 입으로 좀 먹이고 여러 운동시기가 또 안 나갔으면 다시 런닝머신 좀 더 뛰갖고 요걸 여기 싹 바꿔야 런닝머신 더 뛰가 손가락 따가지고 또 피 조사해보고 여기 또 났다 그러면 이게 5.6밖에 안 갔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5.8까지 탁 끌어내면 그것이 안 못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게 여담 같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사람이나 예. 식물이나 예.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것도 물론 농법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도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요거 당에다가 담그면 흡수되고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 있는 건 땀으로 빼고, 그죠? 땀을 흘리게 만들고, 피부를 흡수시키고, 위로 먹이고, 김박지가 안에 있는 건 쫙 빼고 다시 엮고 이러면 요게 닌겔보다 더 빨리 바뀔 거예요. 닌겔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민결 맞는 그걸 갖다가 요 pH를 맞춰가 맞으면 효과 더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흐르는데 모르고 안 흐르는 데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게 만들고 띵박질을 하고 에너지 돌려야 되겠죠. 회전율을 높이면 되겠죠. 요 식물이나 요 동물이나 거의 뭐별 차이 있겠습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동물 식물의 수명을 늘리려면 요 이시를 맞춰가지고 함수량을 맞추면 되고, 그죠? 그 동물을 그 수명을 늘리려고 하면 요 pH하고 요걸 맞추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제가 보는 객관적인 거니까. 식물은 이시량과 함수량과 그 환경, 뿌리 환경, 그 대기습 그제. 근데 여기도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 주고 요 에너지를 전달하면 아주 그 효율적인 게 아니라. 사람도 이파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 아 있어야. 머리카락이 이파리가. 젊었을 때는 이 머리가 뻣뻣하고 힘이 좋습니다. 예. 머리가 이 철사처럼 젊은 애들 이렇게 뻣뻣해요. 예.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아,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식은이 나면 표가 날 거라 그러더라고. 식은이 나면 여산이 나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 어디가 표에 날 거다. 그 어른들이 좀 식은 좀 나라 그러죠. 그 식은이 줘도 나더라고. 예. 잘 모르겠어요. 지역적인 차이. 식은은 뭐예요? 식은은 생각이 짧다 넓다 이거죠. 생각이 짧다 넓다 하는 거를 식은이 있다 없다. 식은이 있다 없다 그러죠. 우리 상교에서는 말은 식은이 났네 식은이 안 났네 그러죠. 그 표현. 네. 또 질문하신 분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 없으면 더 마치도록. 예. 아까 설탕이 이제 소나무에도 적용을 하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먹어야 돼, 식물은. 식물은 다 먹어야 돼. 식물은 다 먹어야 된다. 설탕 뿌리는 막 나방 같은 거 막 다 달라붙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안 오죠. 걔들하고 그거는 무관하니. 단 걸 좋아하는 벌레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걔들은 산에 누가 설탕 뿌린 사람 없잖아요. 그 양이 아주 적어서 흡접할 만한 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미는 농도가 높으면 먹을 수 있으나 그 외 것들은 그걸 흡접해가 살 수 있는 그 자연 환경이나 자기의 몸 구조가 그래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저거 언제 먹고 살겠습니까? 바퀴벌레 다니고. 예. 설탕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설탕이. 예. 설탕 자체는 타장체로 제가 알기로는 사람도 포도당을 맞으면 설탕은 몸에 묻는 것 같이 예. 식물도 그 기공을 통해서 흡수할 때 단당으로는 흡수를 해도 다른 자체로는 흡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리어 그 설탕을 잘못 주게 되면은 진딧물이나 다른 어떤 해충의 먹이가 돼가지고 그런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강사님 같으면 설탕을 잘 이용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가 맞는다면은 이거 설탕 용법에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 농법이 상당히 그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이 설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칼라. 마늘 키를 줄이려면 마늘은 성장을 시켜야 되고 키는 줄여야 되고 장애는 주지 않고 키는 줄여야 되는데 설탕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마늘 잎은 느리게 하고 잎 길이만 좁히면 돼요. 마늘 잎이 이만하게 길다고 해서 마늘 큰 게 안 나와요. 넓이. 딸기잎도 넓이. 딸기잎 길이가 아니고. 그럼 이 넓이 폭은 자기의 성체에 엄청난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길이는
별로 무관하더라. 그러면 마늘 키를 줄여야 되겠는데 이거 줄이자고 강하게 칼슘을 쓰거나 카리를 쓰거나 규산을 쓰면 식물이 굳어버려요. 단단하게 돌처럼 굳혀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설탕 양을 그 그람을 늘려서 이용해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그리고 그 과실수의 가지의 길이도 좁히고 잎의 길이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잎 전체를 줄이면 과실 모양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과실수들의 잎은 작고 과실은 크게 다 뻥이 작은 게 어떻게 크겠어요? 모양이 바뀌어요. 사과 잎은 작고 사과를 키우면 찐빵이 돼버려요. 납작한 거. 백화점 사과감이 잘생겨서 크고 백화점에 거는 그 말은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가 종방향 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잎을 줄여도 잎의 길이를 줄여도 넓이만 유지해주면 사과의 길이는 길어집니다. 아주 좋은 딜레마가 나왔어요. 사과 신초의 길이를 길어지면 결과 모지가 멀어서 아주 불편한데 요것도 센지면 줄이고 성장점을 당기고 줄이고 사과에서 설탕을 3kg까지 씁니다. 신초 어릴 때 수정되고 난 뒤에 그러면 가지 길이가 짧아요. 아주 효율적인 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주가 어떻게 저떻게 하면 결론은 농가에서 쓸 수 있냐 없느냐거든요. 설탕은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대나사과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똑같다네. 결국엔 이제 동식물로 나누고 가겠죠.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식물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섭생이 다를 뿐이지 다른 건 없잖아요. 식물은 요거 비료를 거의 먹고 크고 동물은 다른 걸 먹고 크죠. 요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그 횟수는요? 횟수에는 상관이 없나요? 횟수는 그래 그 소화시키는 기간 연면십을 했을 때 최하 5일에서 7일 걸려요. 7일이 맞다고 봐요. 그럼 7일이 되면 이걸 땡기면 회전율이 나오겠죠. 이걸 땡기려면 앞쪽으로 땡기려고 하면 맹물을 뿌려야 돼요. 맹물을 한번 뿌리면 2일이 빠져요. 한 번 더 뿌리면 맹물을 다시 한 번 더 뿌리면 또 2일이 빠져요. 그럼 3일이 낫겠죠. 3일 만에 연면시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면시비하고 내일 맹물 뿌리고 모레 맹물 뿌리고 그 다음 날은 연면시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영양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어린 묘를 이식한 날은 조루를 가지고 연면시비 해버리고 정식을 하고 낮에 맹물을 최하 3에서 5회까지 뿌리지면 잎에 의해서 이동해서 뿌리가 착 뻗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연면시비 해놓고 그 다음 날 낮에 물 뿌려주고 그 오후에 연면시비 해놓고 이 기법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수박 같은 것도 예산에서 큰 거 만들어요. 다름서 잘 돼요. 잎에서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뻗는다. 고구마 덩굴이 굵은 거라야 뿌리가 많이 내린다. 이 동일한 이야기예요. 잎에서 이동하지 않으면 밑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먹은 놈이 어떻게 일하겠냐. 먹고 에너지 줬다. 이동하는 양. 그 기계는 없어요. 우리가 식물을 보고 그에 뭐가 필요하고 뭔지 그 잘 관찰하기가. 저도 잘 못합니다. 이 몇십 년 해도 이게 이미 내가 판단할 때는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비료량을 이미 측정하고 있으니까 수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안다는 거예요. 예,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저희가 잔디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매일 사실 물을 줍니다. 예.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영양제 공급을 하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물을 계속 매일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게 되면 저는 영양 상태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지 않나. 잔디가 살이 빠져 죽어요. 잔디가 살이 빠져 죽어요. 난 살 빠지고 죽는 건 똑같아요. 굶어 죽어요. 근데 제가 이 잘라버리면 더 심하겠죠. 자르기 전에 한 3일 전에
짠디 옆면 시비하고 잘라요. 그 물을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이런 중간에 이 시량. 대량제를 지금 함수량을 입에다가 함수량을 넣으면 이동량이거든요. 요게 그러면 이 시량을 밑에 받쳐줘야 될 거고 어디에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가 소화를 시킨 에너지가 더 좋아요. 그러면 잔디에 잎에 함수량을 넣는다는 거죠. 이 함수량을 넣으면 이동량이 나와요. 지하로 이동하는 양이. 이 양이 나오면 잎의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그 잎 두께만 살을 찌면 돼요. 미리 살을 짜면 돼요. 그럼 깎을 때는 물 뿌리는 거 이러는데 깎을 때는 3일 정도 전에 살을 짜가 물을 뿌리고 난 다음에 뿌리로 영양소로 이동시키고 난 다음에 깎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영양소가 다음에 올라나올 거니까 이 동작이 또 다르죠. 이 원리를 계속 해석하면 이게 답이 나오게 돼요. 경상도 말은 정부지 부추를 갖다가 베기 전에 연면 시비하고 베야 되지. 깻잎을 따기 전에 연면 시비하고 따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뿌리가 노화가 돼요. 이 원리도 똑같은 원리지.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연면 시비를 한 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깻잎 같은 거. 가지라든지 고추 같은 거. 고추하고는 잎을 따는 작물, 자르는 작물. 잔디 같은 건 잘라버리죠. 깻잎도 잘라버리죠. 따버리죠. 부추도 잘라버리죠. 그런 것들은 그런 영향이 있고, 그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계속 영양, 그 뿌리라든지 지상이라든지 두 가지를 맞춰놔요. 지속적으로. 이게 연면 시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요. 예. 그뭐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는 거 한두 번 주는 게 아니라 자주 주니까 설치를 밭에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해놓으면 좋죠. 그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 되고 뭐 고압분무기 해도 연면 시비는 별거 아니고 맹물 시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려면 예, 설치를 해놔야 더 틀면 딱 그리고 딱 그 이제 자기 그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그 나무를 이시개인데요. 예. 파려서 예, 비실비실해 막 나무 이파에 다 슈퍼 몇 개만 붙어 있어요. 예, 그런 데다가 지금 um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피부도 먹어. 피부에도 먹어. 그럼 나무를 이식하고 나면 그 연면식을 해주는 게 그 나무가 딸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안 해주면 죽는 게 많겠죠. 예. 잎을 살지 않으면 몇 장 없더라도 그 역할을 하니까요. 요게 내려오지 않으면 뿌리가 굶어 죽어요. 근데 잎이 떨어지면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내 있는 걸 쓰겠죠. 근데 쓰는 거 단계가 있어요.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